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민 추천제로 정계에 진출해 계엄 정국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이 울산에선 당원들의 탈당 요구를 받는 등 사면 초과의 입장에 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갑 지방의원들이 연이은 압박에 이어 국민의힘 선출직 지방의원과 당직자들까지 합세해 김상욱 의원의 시당위원장 사퇴와 국민의힘 탈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지역 내 탈당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던 남구갑 지방의원들이 김 의원의 탈당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빠졌던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당위원장 사퇴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당원으로서의 배신 행위는 물론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울산시당 업무가 마비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울산시당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당원과 시당의 대표로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같은 당협 소속 지방의원들에 이어 울산 전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도 합세해 김 의원의 시당위원장 사퇴와 국민의힘 탈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남구갑 수석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용걸 수석 부위원장이 함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김상욱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당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당원들의 뜻을 반하는 행위는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박용걸 수석 부위원장은 시당과 남구당협 부위원장까지 사퇴하겠다는 비상한 결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김상욱 의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요구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소신 있게 정치 잘하고 있는 의원을 왜 자기들이 탈당하라 나가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사자인 김상욱 의원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공식적 입장은 없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추천제로 국회의원에 입성해 국민의힘의 새롭고 젊은 정치 동력으로 관심을 끌었던 정치 초년생이 시작부터 사면 초과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상욱 의원이 과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밟아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 공정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19명의 시의원과 무소속 안수일 시의원 등 20명의 시의원은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사법부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다음 달 12일에 예정된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기업과 함께 우리 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SK에너지 콤플렉스 박정원 부사장을 비롯해 권영호 태화종합시장 상인회장과 김영길 중구청장, 시의원 등 20여 명은 어제 태화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39억 6천만 원을 구매해 73개 협력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태화종합시장을 시작으로 오늘은 북구 호계 공설시장, 23일엔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 24일엔 신정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을 앞두고 울산의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저렴하면서 신선하고 또 인심이 가득하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울산 시민 중 62%가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국 16개 단체장 중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순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해 7월에서 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전국 18세 이상 19,02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 예정인 울산공업축제 기간 울산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위해선 울산공항의 활주로 안전성과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오는 10월 울산공업축제를 시작으로 국제정원 박람회 때까지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공항의 활주로 안전성과 조류 충돌 문제 등 실질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주요 실국이 릴레이로 연두 업무 보고를 갖고 있는 가운데 시민안전실은 올 한 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은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구군 인구수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 또 재해 위험 개선 7개 사업, 풍수해 3개 사업, 우수저류 1개 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에 277억 원을 투입해 태풍, 홍수 등 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올 한 해 시민안전을 위해 모두 7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도 연두 업무보고회를 갖고 선제적 안전관리와 첨단 대응 체계로 안전선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소방기술 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허가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밖에 AI 기반 드론 인명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기반 상황관리 신속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닥터119 EMS 운영도 추진합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찰이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모두 22명으로 중구가 6명, 남구가 8명, 동구가 4명, 북구 3명, 울주군 1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준비는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김서영 씨. 면접에 입을 정장을 빌리기 위해 한 의류 대여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옷부터 구두까지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저희 이렇게 블라우스로 된 것도 있고, 그다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셔츠로 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미팅하시겠어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은 어느새 신입사원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정장과 치마, 구두까지 빌렸지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새로 사려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대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확실히 면접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장을 대여하려면 1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들지만 무료 대여 서비스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시 필요한 정장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각 구군별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취업 역량가와 패키지와 저소득층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선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잦은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편성해 고령 운전자 450명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으로 잦은 반납 고령 운전자가 많을 경우 추경 예산 투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의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2만 2천여 명으로 울주군은 올해 지원 사업 참여율에 따라 향후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울산 개운포 경상좌 수영성의 사적 지정을 기념해 외한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을 오는 2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개운포 경상좌 수영성을 포함한 선수마을과 외한강 인근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소재로 하며 당선작에는 총 1억 원의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등 3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대표 관광지 홍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에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엄선해 2년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선에 선정된 대왕암공원은 모두 4회, 태화강 국가정원과 영남알프스는 각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개관 4년차를 맞은 울산 시립미술관이 올 한 해 주요 전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월 한중 미술특별전으로 휴휴마당을 여는 것을 비롯해 5월엔 거리의 낙서를 현대미술로 발전시킨 존원의 작품을, 8월엔 암각화의 역사성과 가치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실험예술가 빌스의 작품전 등 연말까지 대형 기획전 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아트 전용관인 XR랩 전시관에선 소리를 시각화한 실감 영상전이 4월에 계획돼 있는 등 2건의 전시가 마련되고 어린이 대상 특별전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전시가 올해 진행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 전통시장 7곳에서 농수산물 구매 환급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열리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는 태화 종합시장과 구 역전시장, 우정시장 등 3개소, 남구는 수암상가시장, 동구는 동울산 종합시장과 전하시장,
울주군은 언양알프스 시장 등 모두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제부터 24일까지 5일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울산시는 아동, 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 114개소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선물 세트, 상품권 등의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내일 울산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 종사자와 담소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시장급 이하 간부 공무원 등도 소관시설을 일정에 따라 위문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어제부터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인 AR 게임으로 즐기는 울주 대모험 운영을 시작합니다. 울주 대모험은 반구대 암각화와 간월제, 영남알프스 등 울주군 대표 관광지 8곳에서 각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게임입니다. 울주군은 어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출시 이벤트를 진행해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38명에게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1억 원 넘게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3년 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억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다가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던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자 5,2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